안녕하세요. 지식교양 채널 언어의 정원입니다. 자, 오늘은 자소서 작성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핵법 자소서 시간이죠. 이번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자소서 2번을 쓰는 방법론 그 두 번째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소서 2번을 쓸 교내 활동을 고를 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판단 기준이 뭐라고 그랬죠? 바로 퍼포먼스와 업적이 훌륭했던 교내 활동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교내 활동을 고르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딜레마에 봉착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어떤 딜레마냐? 퍼포먼스와 업적이 뛰어났던 교내 활동을 고르자니 이 교내 활동이 딱히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학과와 전공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경우에 이러면 분명히 고민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퍼포먼스와 업적을 따지자면 난 그냥 토론 동아리를 했던 걸 쓰면 딱 좋겠어. 그런데 정작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학과는 수학과야. 이렇게 본인이 가진 교내 활동 중 실적이 좋았던 것과 현재 지망 학과 간에 괴리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이럴 땐 과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해결 방법은 크게 나눴을 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해결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해결법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소위 실적이 좋았던 교내 활동을 일단 그대로 쓰고 그것보단 조금 실적이 떨어져 보이더라도 자신의 지망 학과와 아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교내 활동을 별도로 추가하는 겁니다. 자소서 2번은 교내 활동을 쓸 수 있는 개수로서 총 3개까지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교내 활동을 서술하는 개수를 늘림으로써 한 개는 퍼포먼스와 업적이란 요건을 만족시키고 다른 한 개로는 전공 관련성이란 요건을 만족시키자는 전략이죠. 사실 이게 대부분의 첨삭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도 일반적인 해결법이죠. 하지만 다른 식의 해결법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교내 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이 해결법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기는 한데, 만약 교내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 자체가 성격상 어떤 식으로든 지원하려는 학과와 꿰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경우, 말하자면 구색을 짜맞추고 아귀를 짜맞출 수 있을 것 같은 경우, 최대한 서로 연계성이 있다는 뉘앙스로 쥐어짜내서 서술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해결법이에요. 자, 예를 한번 봅시다. 실제로 제가 고려대 수학과에 합격시킨 학생의 사례이고요. 그 학생의 자소서 2번에서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저는 신입생 때부터 3년간 교내 토론 동아리인에서 활동했습니다. 저는 본래 성향상 이과 과목들을 선호했었고, 특히 수학과 과학 등을 좋아하여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공부법에 익숙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제 학습 습관은 한편으로 지나치게 제 사고방식을 합리적인 것만 추구하게 만들고 가치 판단을 일절 배제하는 식으로 편향되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토론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관점과 가치관 등을 비교 검토해보며 제 사고방식을 조금은 입체적으로 훈련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수학 과목이라는 것 역시 최적의 정답을 도출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점에서 토론 훈련이 제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토론 동아리에서의 경험은 당초의 제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교훈을 줬습니다. 특히 전교생들 앞에서 인공지능과 배아줄기세포 등을 주제로 토론할 땐 비록 가치 중립적인 과학기술이라도 이것이 인간 사회에 적용될 땐 윤리, 도덕적인 판단을 논하는 일이 결코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았고, 또 다수로부터 합의된 공감을 이끌어내는 일이 얼마나 복잡하다는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선 얼마나 입체적이고 다양한 논리들을 갖춰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경험들로 인해 훗날 제가 수학자가 되어 수학 이론을 연구하더라도 그 이론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더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를 항상 고민하는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습니다. 자소서를 보니까 대충 감이 오죠. 이 학생이 지금 내세우고 싶은 교내 활동은 토론 동아리예요. 하지만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는 수학과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생각하기에 실적이 좋은 교내 활동과 희망하는 학과, 이 둘 간에 괴리가 생긴 겁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이 자소서에서 어떻게든 이 괴리감을 없앴습니다. 특히 빨간색으로 표시된 내용들이 이러한 이질감을 없애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대목들이에요. 이 자소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선 토론 훈련이 나의 고질적인 문제점이었던 일방향적인 사고방식을 다소나마 치유해줄 거라고 믿고 동아리에 가입했다는 썰.
그리고 실제로 3년간 토론 훈련을 한 결과 자신의 사고방식이 얼마나 다면적으로 발전했는지 절감할 수 있었다는 썰. 그리고 이와 같이 동아리에 가입한 동기와 그 결실이 훗날 자신이 수학을 공부하거나 연구를 할 때 어떻게 작용할 수 있을지 예측하고 기대해본 썰. 이렇게 대충 개념화하자면 3개 섹션을 만들고 그것들을 자소서 내용 속에 군데군데 배치함으로써 교내 활동과 희망 학과 간의 연계성을 억지로 만들어낸 겁니다. 둘 간의 일치점을 어떻게든 억지로 만들기는 했지만 그냥 겉보기 자연스러우면 그만이죠. 이 학생의 자소서는 실제로 읽어보면 알겠지만 뭐 읽는데 딱히 부자연스러움이 없고요. 그러니까 합격했겠죠. 결국 오늘 강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자소서 2번을 쓸 땐 혹시라도 딜레마를 겪을 수 있다. 어떤 딜레마냐? 나 자신이 최고 퍼포먼스와 업적이라고 생각한 교내 활동과 내가 희망하는 학과가 서로 불일치하는 모순 상황이 바로 그것이다. 그럼 해결법은 뭐냐? 그냥 전공 관련성은 무시하고 일단 실적 좋은 교내 활동 하나를 써놓고 전공 관련성 깊은 또 다른 교내 활동 하나를 추가하는 법. 그게 첫 번째 해결법이라는 것. 두 번째 해결법은 실적이 좋은 교내 활동의 내용을 이리 꾸미고 저리 포장해서 이걸 어떻게든 전공 관련성이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가지고 승화시키는 법. 그게 두 번째 해결 방식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두 번째 해결법을 사용한 뒤에도 또 다른 교내 활동들은 한두 개 더 추가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제한 분량 안에서 활동들 간의 서술 분량을 잘 조절해야겠지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자소서 2번을 작성하는 거의 마지막 팁이겠네요. 세 번째 팁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